여러분이라면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보고 싶은 풍경은 무엇인가요? 차가운 회색빛이 드리워진 런던의 오후. 공기는 무겁고 하늘은 여전히 희미한 빛조차 내주지 않은 채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들었던 의사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한부. 단어 자체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암과의 싸움은 저에게 더 이상 희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의 항암 치료와 고통스러운 수술, 그리고 끝없는 불안 속에서 저는 매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윌슨이에요. 처음에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절망감에 빠졌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부터 저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한 손에 진단서를 든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늘 그렇듯 붐볐지만 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멀고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스웨터를 벗어 걸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의 아파트는 마치 저 자신을 닮은 듯 차갑고 무채색의 공간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진단서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몸이 허락하지 않는 많은 것들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삶은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많은 친구들이 곁을 떠났습니다. 저가 병원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바쁘다며 이유를 대고 나타나지 않았던 친구들. 그들과의 관계는 차츰 희미해졌고 저는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된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끝나겠지.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할 거야. 눈을 감으며 속삭였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작고 희미한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뜬 채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잊혀졌던 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꿈은 몇 년 전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저가 본 것은 한국의 동해였습니다. 화면 속의 바다는 놀랍도록 맑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얀 모래사장과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 새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태양까지. 그곳은 저가 살아온 잿빛 런던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바다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 바쁜 일상 속에서 힘들 때면 그 푸른 바다를 떠올리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언젠가 저곳에 가고 싶다. 그러나 일과 친구들, 병마가 저를 붙잡았고 그 소원은 서랍 속 깊이 묻힌 채 잊혀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언젠가를 말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죽기 전에 저 바다를 한번 볼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저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밀리, 내 상태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먼 곳까지 가면 내 몸이 버틸 수 있겠어? 너무 위험해 보인다. 병원에서 내 몸을 돌보는 게 최선 아니야? 저의 가족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 상태가 어떤지. 하지만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저의 단호한 목소리는 가족들을 잠시 침묵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약속해.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 돌아오겠다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가방을 하나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일기장, 그리고 오래전 다큐멘터리에서 프린트해둔 한국 동해의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안으며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렴. 그리고 꼭 연락하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작은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잿빛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구름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고 있어. 내가 그렇게 꿈꾸던 그곳으로. 13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은 저를 미소로 맞아주었고 저는 짐을 챙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곧 저는 준비된 차를 타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드넓은 들판과 푸른 산,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이어지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멀리 왔구나. 이렇게 먼 곳에 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속초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토록 꿈꾸던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끝없이 이어진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모래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차가운 바람이 저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왔어. 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라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 이곳의 바다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마지막 소원이 이뤄진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한국 동해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짙은 푸른빛을 띠며 점점 밝아지고 붉은 태양이 천천히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숙소의 작은 창문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바다 내음은 저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이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야.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 침대 위에서만 지내던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풍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숙소 주인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조그마한 조개젓 한 접시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속초에서 유명한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것도 많고 마을 사람들도 참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혼자 시장에 가는 것이 왠지 두려웠습니다. 런던에서는 저의 병세를 이유로 사람들과 점점 멀어졌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따뜻한 격려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분명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서로 돕고 지내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각종 해산물과 채소가 즐비하게 늘어선 가판대, 그리고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저는 복잡한 인파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네. 저는 조심스럽게 한 해산물 가게에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수레를 끌며 가게를 운영하던 할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외국분 같은데 여기 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한국 바다를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오셨네. 이 바다 보러 오셨다니 참 잘하셨네요. 이곳 바다는 우리한테도 늘 힘이 돼요. 저는 할머니가 내어준 작은 국그릇에 담긴 물회를 조심스럽게 맛보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강렬한 매운맛에 눈이 커졌지만 동시에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자주 놀러 와요.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바다를 찾았습니다. 해안가에는 낚시를 하는 어르신들과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 차가운 파도가 발끝을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특별하구나. 저는 이곳에 온 지 몇 날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고립된 병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기와 풍경,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저를 천천히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던 저는 손에 작은 모래 조각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숙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저가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따뜻한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은 바다유리를 찾아보시는 게 어때요? 바다유리요? 주인은 바다유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파도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진 유리 조각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유리로 장식품도 만들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도 하죠. 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다음 날
저는 숙소 주인과 함께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작은 주머니와 장갑을 건네며 유리 조각을 찾아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던 저는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유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유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파도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니 믿기지 않네요.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더 단단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자신이 모은 유리 조각 중 가장 예쁜 것을 골라 일기장 한쪽에 붙이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며칠 뒤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숙소 주인은 저에게 축제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도 좋은 기회예요. 축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전통 음식과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서로 인사를 나누는 마을 주민들. 저는 잠시 낯설었지만 곧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와 떡과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세요. 저는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따뜻한가요?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이 바다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어. 바다에서의 첫 만남과 한국에서의 짧은 설렘도 잠시. 저는 속초 숙소에 머물던 중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복부 깊은 곳에서 시작된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숙소 주인은 놀라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응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한국병원 의료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지만 머릿속에는 푸른 바다와 수평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병실의 창밖으로 빛이 들어왔고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숨을 쉬는 것이 조금 편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저를 살폈습니다.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긴장성 통증이 심했지만 빠르게 조치를 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진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하시며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인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바다의 빛이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리하게 한국까지 온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걱정만 안겨준 것은 아닌지. 나답지 않았어. 내가 뭘 기대했지? 단지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 건가? 눈물이 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돌아갈 힘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저를 다정하게 돌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병원 경험이 영국에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국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무뚝뚝하고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곳에서는 간호사가 저를 가족처럼 챙겼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식사를 해보세요. 드실 수 있을 만큼만 드셔도 괜찮아요. 작은 접시에 담긴 따뜻한 죽을 건네받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저의 이불을 정리해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쉬면서 나아지면 됩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잔잔한 고마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자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살피며 저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몸의 에너지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더 회복하면 외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버는 것뿐인가요?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때로는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연을 느끼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퇴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숙소 주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고 따뜻한 도시락과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다시 숙소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바다를 보면 더 빨리 나아질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다를 봐도 괜찮을까요? 아직도 힘이 없는데. 주인은 단호하지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바다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느껴보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떠난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조금씩 바다와 가까워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숙소 주인의 부축을 받으며 모래사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모래와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파도 소리가 저를 감쌌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병원에서 경험한 따뜻한 보살핌과 바다가 주는 위안 덕분에 저는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모래사장에 조용히 앉아 파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어느 날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정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숙소 주인에게 부탁해 작은 낚싯배를 빌렸습니다. 깊은 바다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숙소 주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건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저는 담담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바다가 나를 받아줄 것 같아요. 저는 어부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푸른 바다 위에 선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저의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넌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빛날 수 있어. 저는 손을 뻗어 바닷물을 느꼈습니다. 바다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감싸 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닷가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 조용히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저가 손바닥 위에 올린 돌멩이는 부드럽고 반질반질했습니다. 이 돌들도 처음엔 거칠었겠지. 바람과 파도에 깎이면서 이렇게 변한 거야. 저는 돌 하나를 들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 돌처럼 더 단단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저는 돌멩이 몇 개를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거야. 이곳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으니까. 며칠 후 숙소 주인이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밀리 씨,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들도 보고 싶고 이곳에서 얻은 힘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숙소 주인은 저를 축제를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나눴는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작별의 시간, 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곳에 와서 바다를 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제 삶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바다가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준 것 같아 참 기쁩니다. 돌아가서도 이곳을 잊지 말고 항상 힘내세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저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저의 건강해진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 너 정말 괜찮아 보여.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바다가 나를 받아줬어요.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들과 바다 요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곳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보이세요? 거친 유리 조각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듬어졌는지요.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족들은 저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한쪽에 놓아둔 작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초에서 찍은 바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건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이에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 사진을 보며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 런던에서도 한국에서 느꼈던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경험을 일기에 기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바다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내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준 곳이에요. 저는 병마와 여전히 싸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선물이에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단순히 바다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한국 바다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이었다. 이번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을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이 느끼고 사랑하며 살아갔는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 사연을 감동적으로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더욱 나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